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Q 한글 강사 변미숙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학습할 내용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서 작성 능력 작업 이어갈게요. 다문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문서 번호 모양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을 지정하는 방법, 표를 작성하고 테두리를 지정하고 그라데이션을 지정하는 방법, 기관명 편집하는 방법, 쪽 번호 매기는 작업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난 강좌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서는 문단 번호 모양을 수정하는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식 도구 모음줄에서 목록을 클릭해서 바탕글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문단 번호 모양을 지정하기 이전 상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블록을 지정하고 결과물처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갑니다. 자, 문단 번호 모양에서 번호 모양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닮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수준과 2수준에 점이 들어있는 요 첫 번째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들어갑니다. 수준은 1수준이고요. 번호 서식에 보시면 첫 번째 수준이 뒤에 점이 붙어 있는 형태이고요. 번호 모양은 클릭을 해서 로마 대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고요. 1수준은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너비 조정해서 20,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그 다음 2수준을 선택합니다. 자, 번호 서식에서 2수준도 뒤에 점이 있는 형태이고요. 네, 번호 모양 목록을 클릭해서 소문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2수준은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30 오른쪽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설정,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설정. 자, 1수준으로 표시가 되어졌고요. 2수준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수준을 2수준으로 내리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서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2수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2수준 범위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더하기 이렇게 해서 2수준이 되고요. 컨트롤 빼기 하면 1수준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컨트롤 더하기 2수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실 수 있고요.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고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줄 간격이 있는데요. 줄 간격 180을 지정해 줍니다.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 커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을 작성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미음 한자 키를 눌러서 기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자, 요 위치에서는
표를 만들 위치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엔터를 해 놓고 부제목 편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굴림 18포인트 엔터. 글자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하고 기울임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강조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넣을 단어를 선택을 하고 Alt L 또는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장 탭을 선택하고 기타에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강조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요. 설정.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 지정하고 Alt L 또는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에 강조점 목록을 클릭하고 강조점을 선택을 합니다. 설정. 이렇게 해서 제목 편집이 되어졌고요. 아래쪽에 커서를 놓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에 표, 그림을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줄수와 칸수를 세어보는데요. 줄수는 6줄이고요. 칸수는 4칸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블록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 2번을 눌러서 넓혀 주시는 작업을 해 주고요. 자, 블록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표 조건을 여기에 보시면 있으시죠? 작업을 해 줍니다. 글꼴 도둠입니다. 그리고 10포인트는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줍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 글자보다 살짝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왼쪽 화살표를 한번 누르면 살짝 들여쓰기가 됐고요. 표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칸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을 드래그해서 이 도자와 별자 사이 정도에 이렇게 놔줬습니다. 추진 있는 위치에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두도록 하고요. 자,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방향키로 아래로 내릴게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자, 입력을 하고 칸이 모자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을 조금 조절해서 칸에 글자가 한 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요 오른쪽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하고 표 목록을 클릭하고 셀 합치기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M, 머지에 M을 누르셔도 되고 셀 합치기를 클릭해 줍니다. 또는 Ctrl Z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셀 합치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이 끝이 났고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지정하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 적용하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L키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옵니다. 라인의 L키를 사용했습니다. 선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 해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한 번에 두 종류의 선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중 실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 없음을 지정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설정. 자, 바깥에 클릭해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이중 실선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없음입니다.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아래쪽에 이중 실선이 있고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L키를 눌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중 실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중 실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갑니다.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조건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수평, 유형 수평입니다. 시작색 흰색, 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이 위치가 오피스 색상이라면 색상 테마에서 기본색을 클릭하고 흰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끝색 목록을 클릭해서 끝색은 노랑입니다. 자, 여기서는 노랑이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오피스색을 가지고 올게요.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를 선택하고 노랑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설정.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결과물 확인해 보시면 맞게 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기관명을 편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엔터 표시가 있는 아래쪽에서 엔터를 한 번 더 주시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을 지정하고 Alt L 또는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을 들어갑니다. 글꼴은 궁서 기본 탭에서 글꼴 궁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24포인트입니다. 기준 크기 24포인트이고요. 속성에서 속성 진하게 장평 95입니다. 장평 95 지정을 해 주고요. 장평 때문에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들어온 거예요. 설정.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기관명이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쪽번호 매기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 쪽번호 매기기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커서가 지금 맨 마지막 끝에 이렇게 있는데요. 기관명 끝에 커서를 놓고 Ctrl N-P 해서 쪽번호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쪽 탭에 쪽 번호 매기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쪽 번호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고 번호 모양에서 번호 모양을 세 번째에 있는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줄표가 결과물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표 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를 4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다섯 번째 문항을 작성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